시장의 기대감이 높고 엔비디아는 잘못한 게 없다. 손흥민 2골을 넣었거든. 왜 3골 못 넣는 거야? 자기가 정말 열심히 뛰어 풀타임으로 뛰어서 2골 넣어서 게임 이겨놨는데 해트트릭 했어야지.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죠. 잘했습니다. 대단한 성적표다. 네. 왜냐하면은 전분기에 전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15%였어요. 네. 이번에 근데 17%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크는 나무도 없고 한 번 덩어리가 커지면 성장률이 더 커지긴 어려워요. 예.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장률의 피크가 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2살 먹은 애가 안 크는 줄 알았는데 더 크는 거야. 네. 더 빨리 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이번에 주당 순이익도 한 0.7달러대 중반 조금 넘겠구나 했는데 0.8달러대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포워드로 한번 1년 계산을 해봤더니 이 추세면은 연간 지금부터 연간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번 분기부터 한 1년간의 주당 순이익이 한 3.8x 달러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38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이 방송 나와서 엔비디아는 33배에서 44배를 보세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144달러 정도가 44배였어요. 네. 근데 지금 해보니까 한 38배, 40배 언더예요. 이번 실적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원래 이게 44배짜리 자리였는데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38배짜리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지난번 예. 그때 말씀하실 때 제 기억에 33배가 100불 초반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103불이에요. 그쵸. 그때 한번 갔었죠. 네. 예, 100불 초반에 한번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44배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44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랐지만 설마 다음번에 또 오르겠느냐 성장률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3배에서 44배 정도 보는 게 조금 밑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이 33배, 44배는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평균 기업들의 멀티플이 뭐 17배에서 지금 22배, 2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부터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네. 영업 총이익률은 뭐 75%가 넘고 이런 회사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 매출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최소한 2배 더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낮았을 때가 17배니까 2배 정도인 한 33배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빅테크들하고 이제 섞였을 때 나오는 한 25배 가 되는 평균치 가장 높은 상단에 2배가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제가 그래서 33배, 44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이 정도면 이제 위익 공간은 열린 거죠. 그런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주가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이거 주가의 지지부진하는 이 느낌은 네.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자면 손흥민이 고등학생이었으면 네. 축구를 잘했으면 와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서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손흥민이니까 당연하다. 당연히 잘해야지. 네네네.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예요. 성장률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모든 게 완벽한데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잘해도 본전인 거예요. 예. 아니면 이거는 있죠. 실적 대비 너무 싸. 네. 뭐 이거는 그러면은 뭐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대목인데 말씀드렸지만 40배 가까운 배수예요. 세계 1위 종목이 이익 대비 40배 가까운. 이거는 그러면 적당한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죠. 예. 게다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렇죠. 실적 예. 발표 전에 거의 하루에 5%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예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잘한다고 멀티플을 엄청나게 팍팍 줄 수 있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네가 지금 멀티플이 미국 평균 정도 수준 한 20배 내외 정도 되는데 실적이 막 팍팍 올라가고 이렇게 실적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네. 영업이익률이 막 50%씩 나와. 이러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 앞으로 50% 이상 오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최고인 상황에서 좋은 실적은 그냥 그런 거죠.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33배에서 40 몇 배요? 44배 정도? 44배. 이번에는 그 밴드가 약간 내려가는 조짐이 보일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이번 분기에선 그런 조짐이 없었던 거죠. 15%에서 17%로 매출 증가율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안 꺾어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꺾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 160달러대 중반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이 140달러니까. 네. 160달러까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 170달러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밝으나 네. 너무 잘해서 아직 지금- 전성기야. 네, 아직 전성기여서 네. 사람들이 막 처음 이거 한 골 더 넣었다고 우와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 네. 하지만 여전히 전성기다. 그럼요. 시합 나갈 때마다 한 골씩 넣을 수 있는 선수인 거죠. 뭐 해트트릭은 아니더라도 한 골씩 넣을 수 있는. 걱정할 정도가 네. 전혀 아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은 엔비디아를 걱정한다. 지금 이제 2006년 이후 26년 이후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발표만으로 봐서는 계속 지금 피크 아웃될 수 있는 그 기점이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계속 뒤로 갑니다.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제 눈에 빡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제품을 기존의 이제 빅테크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뭐 딜로이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구글과 네. 이런데 협력해서 계속 할 거다. 그다음에 또 국가들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뭐 1번 최근에 뭐 손정희 사장하고 만나서 네. 그 모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스웨덴 뭐 몇몇 국가들이 이 AI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뺀 빅테크들이 네. 이걸 지금 사야 돼. 네네. 예, 얘네들이 1번 일단. 예 지금 근데 다 안 샀어. 다 아직도 안 못 샀- 샀다는 네, 거죠? 아직 다 못 샀어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XAI에 10만 개를 하겠다. 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샀어. 얘네들이 네. 아직 다 안 채워졌고요. 그럼 얘네들이 채워주면 끝이냐? 아니 국가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네이버는 언제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물론- 카카오 순서는 언제 오는지. 예, 언제쯤 오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건 학습 단계입니다. 이 학습 단계라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GPU의 어떤 성격을 알면 이게 또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미친 듯한 설비 증설이 이해가 되는 게 만에 하나 학습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학습이 끝났어요.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추론 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안 필요하다. 아무래도 학습은 읽어내야 되니까 빨리 많이 읽어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추론 단계 가니까 이게 별로 필요 없고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GPU를 딴 데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쓰는?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어. 예,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그쪽 말고 말고도 예, 쓸 수 예. 있어요. 이 GPU는 띄워서 딴 데 쓰면 돼요. 예, 뭐, 네네.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을 듣고 나니 이게 빅테크들이 물론 뭐 그 생각을 하고 사진 않겠지만 네. 지금 당장 급해서 학습이 급해서 사긴 하겠지만 이게 불용자원으로 100% 전환되는 게 아니구나.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안 되면 정말 이건 막말인데 네. 서버에서 띄워가지고 예를 들어 로봇에 끼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학습 단계고 그래서 당분간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막 빅테크가 아직 안 끝났군요. 빅테크가 25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국가들이 또 줄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26년까지는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주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 1년 앞에 피크아웃 시킵니다. 피크아웃 1년 앞에 주가 떨어뜨립니다. 우리 22년도에 메모리 사이클 고점이었거든요. 2분기에. 네. 근데 주가 고점은 21년도였어요. 21년도 1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크아웃 안 왔는데 주가는 이미 피크아웃 찍고 내려갔죠. 네. 우리 한국 반도체들은. 네.
저희 언제 피크아웃 올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을 그냥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거꾸로 돌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예. 빨리 지금 왔는데 만약에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끝이 안 보이지만 예를 들자면 뭐 26년도 후반이라든가 27년도 어디쯤이 온다면 언제부터 얘들이 꺾을 것이냐. 예, 그거는 이제 고민은 좀 해봐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만 봐서는 이거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고 엔비디아는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손흥민 2골을 넣었거든. 왜 3골 못 넣는 거야? 저는 딱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지금 예. 상황이 아니 보통 칩이라는 게 신형 칩이 한번 만들어질 때 한번 만들고 나면 한 2, 3년 간격으로 만듭니다. 예. 매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네. 얘네들이 지금 매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의 모든 인력이 이제 총동원돼서 막 갈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마 집에 못 가고 있는 직원들도 꽤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했죠. 예. 성과가 잘 났어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 아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뛰어 풀타임으로 뛰어서 2골 넣어서 게임 이겨놨는데 해트트릭 했어야지. 이런 한국처럼 전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요. 그 엔비디아는 그래도 아직 주가가 쌩쌩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종은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요. 다 안 좋습니다. 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데는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미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과거에는 맞아요. 그래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제는 좀 완전히 떨어졌죠. 괴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네, 외국인이 또 많이 팔고 있죠. 네네. 오늘 1,000억대 이상 오랜만에 1,000억대 이상 어떻게 팔았고요. 보십니까? 한국 시장이라서 그렇죠. 뭐 한국 시장 아니었으면 SK 하이닉스도 안 파는 건가요? 한국 시장 아니었으면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따지면 TSMC의 길을 걸었어야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국 시장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물론 TSMC도 지금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마 전 고점이 신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궤적과는 완전히 다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뭐 호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수 삼형제가 엔비디아, 그다음 TSMC,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예요. 네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개 부대가 있겠지만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능한 삼형제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예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라고 해서 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최소한 TSMC하고 하이닉스는 비슷한 궤적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게 이성적인 거고.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또 저것도 있어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수급이 약해졌냐면 뭐 모건 스탠리의 누가 어떻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면 그냥 휘청거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테오젠이 보고서 한 장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어요. 나중에 또 상승 반전했다가 또 예. 네, 보합까지 야, 올라왔는데 정말 그러니까 보고서 한 장이 그렇게 날아가는 시장이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 여러분 다 휩쓸리신 거고요. 작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거 뭐 적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제가 보기에는 프로파간다예요. 기관요? 없어요. 기관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오늘 알테오젠이 하루에 20% 갔다 보합 가고 저는 이런 거는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시호가 때 하루에 마지막에 막 7% 8%씩 대형 주식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왜 떨어지냐면 받아낼 세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패시브는 그걸 못 받아요. 그냥 패시브는 패시브니까. 그러면 그 능동형 액티브 투자자들은 뭐야? 호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 회사가 왜 떨어져? 그럼 내일 그 제자리 갈 거 아니야. 사야지. 이건 액티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액티브가 전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가격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 거의 전멸했다. 예.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7월달 이후로 고점 대비 한 40% 빠지면서
그나마 겨우 숨을 이렇게 쉬고 있었던 액티브들마저 전멸했다. 저는 그렇게 안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분들 너무 기관들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관들 욕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런 이상한 수급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예. 외국 쪽에서 무슨 리포터 하나 쓰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HBM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냥 써대면 그 써댄 대로 그거 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이 물량 던지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아도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왜 안 떨어질까요? 이제 매일같이 뭐 자사주? 100만 주씩 이렇게 예. 자사주 100만 주 맞나요? 자사주를 지금 매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지금 한 500억에서 한 1,500억 요 사이를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딱 받아주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올랐어요. 자, 그럼 외국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이치라는 건 그 자로 잰 듯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성 원리예요. 네. 팔던 외국인들이 이거 봐라 사자가 생겼네. 내가 안 팔면 가격이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늦게 팔고 싶겠죠. 예, 예. 오늘 조금 덜 팔았어요. 아. 평소보다 네. 계속 1,000억 이상 팔다가 한 500억인가 좀 줄었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자사주 매입에 힘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급이었어요. 아. 삼성전자 7월달 이후로 첫 번째 수급이에요. 진짜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그동안 수급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제대로 되는 수급이 처음으로 들어오자 외국인이 팔다가 뭐야 조금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 어떤 덜 팔기 시작한 날이 오늘 첫날이었던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면 알겠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팔고 싶어. 얘들이 팔고 싶은데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데다 갖다 때릴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 정도 가격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또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그 일각의 어떤 분석에 대해서 꼭 각도기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10조 규모 얘기하면서 3조 원은 또 3개월 내에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소 3개월 동안은 뭐 재료가 없구나.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주가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료 없죠. 그것 때문에 재료가 없는 게 아니고 네네네. 원래 재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게 어떤 일종의 네. 뭐 반증이다. 네. 네. 그렇게도 보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급했죠. 지금 자기네 그 반대 매매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김준송 전 리만 브로스 대표 트레이딩의 대표자께서 하신 얘기인데 99.9% 내부 정보가 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발표 직전에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전날 샀죠. 예, 금요일에, 1,279억 예. 원 샀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도 샀고 네. 그날 주가가 7% 올랐죠. 예. 네, 근데 맞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은 이거는 99.9% 내부자 뭐- 정보가 샜다. 근데 저는 저도 트레이딩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 네. 사람 입장에서 맨날 빠지다가 한 명만 뭔가 조금만 사도 무슨 이유에서든 그냥 사면 이상하네 하면서 안 팔 것 같아요. 매일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매수가 들어오면 사진 않더라도 팔진 않는다. 네, 예. 그러면서 7%가 오른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네. 매일 팔던 사람은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음. 오늘 이상하네. 왜 저기서 매수가 자꾸 들어오지? 네. 이러면 좀 그러니까요. 저라도 좀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7%는 많이 올랐죠. 네. 이거는 약간 뭔가 있을 좀 것 같다.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 들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밝혀지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투명한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번 그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 주가는 좀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사자가 없다가 사자가 생긴 거고 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통 물량은 한 20%좀 돼요. 네, 왜냐하면은 대주주 일가가 한 20.1% 가까이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7.14%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51.7%를 들고 있었어요. 51.7%에서 만약에 지난 10년간 가장 적게 보유했던 비중을 보면 한 48%쯤 돼요. 네, 그렇게 팔 수도 있죠. 만약에 그걸 다 팔면 딱 자사주 매입하는 만큼이
다 외국인들이 팔자 물량으로 다 소화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상대적인 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 일부는 팔 수도 있지만 뭐야 싼 가격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네 하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전에 비해서 지금 한 며칠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사주 시작된 이후로 물량이 더 늘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의 매도 네. 물량이. 그러면 한 51% 정도 멈춰 있는다고 보면 그게 80%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략. 그럼 80%니까 20%가 유통 주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3% 산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10조니까 300조에서 10조니까 약 3% 사는 거니까 그러면 20%에서 3% 매수를 해주면 주가는 산술적으로 15%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중에 첫날에 7%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 사실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보니 외국인들이 사주는 물량이 있으니 급하지 않아졌다. 얘들이 조금 바뀌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장비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중요한 장비 회사들이 ASML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예요. 많이 빠졌어요. 예. 딱 그때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지금 수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 안 할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장비 업체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장비 업체들 빠진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물량을 사놨다. 네. 우리 이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주환 연구위원님 표현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절반을 중국 애들이 사갔다. 네. 근데 이제 공장도 없는데 사간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공정이 없는데 샀다고요? 그래서 랩핑 둘둘 말린 상태로 장비가 아직 야. 있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장비를 못 살까봐 일단 무조건 사놓은 거예요. 네. 쟁여놓은 거죠. 예, 근데 많이 쟁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 장비의 매수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업체들도 장비가 그 HBM 쪽 빼고는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큰 손이었던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파운드리 한 절반 정도의 네. 전기 코드를 뽑았거든요. 무슨 장비가 필요하겠어요. 기존 것도 못 돌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빠졌고 최근에 그 영향 가운데 이제 한국 반도체도 좀 있는데 네. 오늘 하이닉스는 뭐 미국에서 빠지면 빠질 수는 있지만 좀 억울하긴 하죠. 많이 억울하죠. 최소한 TSMC 비슷하게 갔다가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쭉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해석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되게 조금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을 조금 조합해서 다시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엔비디아 대단한 성적표 받았고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라면 그게 우리 하이닉스라든지 어떤 소부장 쪽으로라든지 수혜가 좀 가야 하는데 주가가 이대로인 것은 한국 주식이라서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우리 국내 반도체 주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네. 더는 어렵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요. 그 우리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나오면 알겠지만은 이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면 쌀 거예요. 싸다는 게 확인될 겁니다. 실적이 네. 나오면 왜냐면은 예. 하이닉스 실적이 지난번에 7조 나왔는데 줄어들 것 같지 않거든요. 왜 명백하냐면 TSMC가 10월달 매출에서 보여줬어요. 월별 매출 증가율이 TSMC 10월달 월별 매출 증가율이 역대 최고예요. 그러면 이게 그 어디서 그랬겠어요? 걔네 보면 전부 다 지금 그 제일 큰 고객이 바뀌었어요. TSMC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진을 뽑아주는 것도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에서 뽑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실적 발표 보시면 알겠지만 370억 불 중에서 308억 불이 그 AI 가속기 관련이에요. 그거 전부 TSMC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8억의 또 상당 부분이 TSMC 매출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이 하이닉스 SK, 매출인 예.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TSMC가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빴을까?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예, 경쟁자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구나. 즉 3개월 동안에 비싼 AI 가속
HBM을 삼성전자가 납품할 가능성은 없구나. 음. 뭐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여전히 높은 마진에서 계속 그렇게 갈 거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어떤 브리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젠슨왕이 자기네한테 다음 단계 16단 그 6개월 빨리 좀 공급해 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네 급한 거고 공급해 줄 때가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뻔한 거죠, 그거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게 뭐 전고점까지로라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이닉스는 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하십시오. 삼성전자처럼. 아, 자꾸 이제 기술자분들이 자꾸 좋아져가지고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시는데 주식시장이 인정 못하겠는데요, 아직. 주가 떨어진 거가 우리나라 잘못이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기업들 보십시오.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렇게 한국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하신다면 주식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주주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에도 좀 주주 네. 친화적으로 나서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